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2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에서 두 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좀 이용해 가지고 직각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루트 X좌표 차이 6제곱 해주면 되겠고 Y좌표 차이 3제곱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3 공통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 이제 4 더하기 1 처리해서 3 루트 5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평면 이론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풀이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2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3 4x 플러스 3 해서 4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6 만들어 놓고 4로 좀 나누게 해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가서 4x 플러스 3하고 15 플러스 x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3x 되겠고 여기는 12가 되는 건가요? 그럼 x는 또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다가 범위를 표시해 가지고요. 동시에 만족해 주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계산 미스 없이 침착하게 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점이 조져 있는데 한 직선에 있어야 되겠다. 이때 이제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려면 세 점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들이 좀 전부 다 같아지는 거죠. 기울기 일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요 1 빼기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2분의 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B, C 사이의 또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크로스해서 곱하기 하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2배의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제곱하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2A가 좀 소거되는데요. 오호 그럼 플러스 1하고 여기는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A제곱은 9해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 A 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 일치 이런 부분들이 풀이 아이디어라는 사실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에 있는 점 B좌표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B점 좌표가 X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굳이 A, B 할 필요 없죠. A, 0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 값 자체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같은 거리다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P 제곱 그 다음에 BP 제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루트 되어 있는데 제곱해도 되겠죠.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64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했을 때 A 제곱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8A 플러스 16 플러스 9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65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죠. 자, 계산하면 이제 10A가 되겠고요. 그럼 65에서 25를 좀 빼는 거니까 A 값은 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 값도 나왔고요. B 값은 0이었으니까 더하기 해서 정답 4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부분들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거리가 같다 돼 있으니까 나온 결과 이렇게 간단한 식 이렇게만 만들면 큰 틀에서 큰 무리 없이 또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1차하고 2차가 되죠. 1차, 2차 이렇게 되는 연립방정식이라면 1차 부분을 2차에다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 x제곱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이제 x-1의 제곱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x제곱 2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약분해서 얘는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x-2, x 플러스 1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나
뭐 x값이 2입니다라고 결과가 좀 얻어지겠죠. 이때 이제 y값은요, 주어진 부분들 y값은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를 대입해서 1입니다. y값이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부분들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2, 1이 있나요? 2, 1 5번에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연립 방정식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풀이 방법이 되겠죠. 1차, 2차 나와 있으면 1차를 이제 2차에다가 대입해서 풀이한다. 이 방법만 좀 기억하면 뭐 큰 무리 없이 뭐 대입했을 때 뭐 인수분해도 잘 되는 형태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두 점 AB를 이은 선분을 1대3으로 좀 외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외분점 공식을 좀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1-3 이렇게 처리하겠고 x좌표를 보게 되면 크로스에 대해서 2에다가 3, 4, 10인데 빼기 해야 되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3 y좌표는 1을 곱하면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럼 여기 좌표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4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7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인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이게 좀 좌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372 마이너스 21에다가 플러스 3 더하기 k는 이꼴 7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8입니까? 18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외부점 구해가는 공식 m-n 분의 mx2-nx1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는 공식을 좀 제가 접목시킨 거죠. y좌표도 똑같은 패턴을 좀 적용하고 외부점 구해가는 공식만 알면 뭐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풀이하는 것은 무난한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자신감 있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근데 뭐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근데 이제 뭐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거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좀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보기차식 풀어갈 때는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저도 인수분해를 좀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실근은 이제 오른쪽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나오는 부분들이 실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제곱해서 더하게 해주면 가볍게 2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복 2차식 중에서 우리가 좀 풀이하기 좀 무난한 계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변 길이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유탄은 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이 좀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려면 가장 작은 차이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예각삼각형 이전에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 길이 작은 것들 좀 이렇게 합한 부분들이요. 큰 변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그럼 이제 x 하나 이렇게 좀 소거되면서 x 값은 2보다 크다라는 기본 조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제곱한 이런 부분들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뭐 직각삼각형이면 같아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예각삼각형이면 또 작은 부분들이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한 변 길이가 좀 더 커지면 둔각삼각형 이런 내용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좀 전개됐을 때 x제곱 좀 사라지고요. 1도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항시키면서 x제곱 기존에 있던 것 좀 쓰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x값이 0보다 작거나 x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좀 구해가야 된다면 x값은 또 4보다 크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보다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지금 뭐다라고 해서 또 답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뭐 나중에 좀 연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예각삼각형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삼각형 결정 조건, 그다음에 이제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조건 부분들을 잘 챙겨서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직이면 뭐 기울기 주어서 하면 되죠.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요. 근데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플러스 되겠고 그러면 a 프라임은 이꼴 그러면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다. 뭐 이런 형태의 뭐 관계식이 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직선이 좀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이항식해서 또 나누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 b, b 프라임 분의 a, a 프라임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좀 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해주면 그럼 약분하니까 가볍게 정답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문자 형태로 좀 주어져 있어서 겁을 팍팍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아주 허접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려면 뭐 서로 수직일 때 이때 이제 뭐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기울기, 곱비, 마이너스이 되는 그런 이론 틀,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부등식이 모든 실수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x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 있는데요. 최고차의 문자에 있다는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면 이 부분이 0일 때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K값이 0이라면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죠?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K값 이 부분에 이제 답에다가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 문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K값이 0이 아니라면 드디어 2차식이 됐는데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래프 모양을 떠올리면 이렇게 X 밑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K값은 0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 판별식을 좀 살펴보면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0보다 좀 작다가 되겠죠. X축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인수분해 하게 되면 K에 K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돼서 범위를 구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해서 K값이 0보다 작은 부분들이니까 그냥 이 부분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최종 답은 아까 이제 구해놨던 K값이 0입니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좀 답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수를 구해가는 부분들에 0이 좀 관여돼서 개수에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정답은 좀 일단 좀 4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고차의 문자가 있을 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조금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이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주어 있습니다. 한 개의 식과 두 개의 혁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3차식인데요. 이때 정수 K값 최대값 구해가는데, 일단은 뭐 3차식은,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개수의 총합이 0이 된다면 1이 무조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어떻게 쓰는 건가? 0 써주면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K 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x-1에 x제곱 마이너스 k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실근은 좀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곳 2차 부분에서 이곳에 이제 허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판별식까지 굳이 써야 됩니까? 굳이 쓴다면 뭐 4K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다 해서 K값은 0보다 작다라는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은데 가장 큰 정수를 좀 답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차 방정식 풀이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서 이제 근을 좀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순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시의 사항을 좀 따라가는 이렇게 좀 풀이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점이 주어져 있고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이쪽 부분에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제곱, 7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K를 좀 0K를 대입하면 7K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4에서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저 오른쪽 부분들은 또 7제곱에다가 3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역시 0 대입하고, K를 좀 K제곱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인데 이건 뭐 3K제곱 플러스 11로 이렇게 바꿔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결과가 좀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분모 부분이 좀 서로가 되는 거니까요. 7K제곱 마이너스 4 부분하고 3K제곱 플러스 11 부분 둘이 이렇게 같거나 한 번은 좀 마이너스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7K제곱 마이너스 4 해서 두 번 풀이를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위쪽 거 풀이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K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무슨 이항시켜서 그럼 이제 15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해서 결과 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10k제곱은 이항식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k제곱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위쪽 부식에서 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k제곱이 4분의 15가 된다는 얘기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은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유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좀 굳이 이렇게 근을 구하지 않고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해도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5 해서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일단은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아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확실하게 좀 잘 알아서 문제에서 갖다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뭐 절대값 부분을 해결할 때는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이제 부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로 풀해서 두 가지 풀이만 하면 된다는 사실들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은 좀 계산식이 이제 살짝 좀 복잡해지려고 폼을 막 잡으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좀 충분히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세 점에 대해서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P, BC를 2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는 또 P가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P의 좌표를 좀 이렇게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무슨 뜻인지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B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A, B를 A, B가 아니라 A, C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A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C를 이제 M 대 N으로 랩을한다라고 해서 그냥 M 대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M 대 N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P라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BC를 이제 EM 대 N 이렇게 처리된다면 M이 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거죠. M 이렇게 한 번 좀 더 있는 곳에서 EM 대 N 이렇게 처리되니까 B점 좌표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맨 처음에 기준으로 해서 M 대 N 기준으로 해서 이번엔 EM 대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점 좀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A하고 B하고 P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좀 M 이렇게 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이 P라는 것은 이제 A, B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를 기준으로 해서 1대 2 이렇게 외분하는 그런 좌표가 바로 뭐가 됐다? P가 된다라고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대2 외분 좌표를 좀 구해가야 된다면 연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A, 1B1 이렇게 되는가요? B1 2A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패턴으로 좀 이게 좀 A2가 아니라 A1인가요? 어이쿠 이런 좌표 좀 Y좌표가 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B2-2A2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2A1-B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2A2-B2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도 열심히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된다는 얘기는 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개수가 K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K1, K2 그다음 이제 뭐 L1, L2 이런 식으로 좀 써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곱해서 더하기면 4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좀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의 핵심은 맨 처음에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내는 이 절차일 거죠. 1대2 외분하는 점이 P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위치관계죠. 위치관계를 좀 살펴가는 과정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은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풀이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즉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꼴 제로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메가 세제곱은 좀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특징이 또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오메가 4제곱에 n제곱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죠? 1 마이너스 오메가 이 부분을 그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다가 4제곱을 해다가 거기다가 또 다시 n제곱을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곱이 이렇게 되면 뭐 6제곱은 1이다 이렇게까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제곱 하니까 오메가 8제곱이 되죠. 8제곱에 n제곱 되는데 8제곱은 6제곱이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에다가 여기는 오메가의 2n제곱 이런 형태를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점식을 처리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n이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1대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뭐 이쪽 거 오른쪽 거는 오메가 먼저 쓰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써져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라고 해서 성립한다 라고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n이 2일 때 이렇게 조사해 달라 그러면은 앞쪽 부분들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죠. 뒤에가 오메가 4제곱인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마이너스 오메가 해서 또 마이너스 1입니다. 또 성립한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오메가 6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어이쿠 이 부분들은 좀 말이 안 되죠. 성립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건 이제 6제곱 1이니까 6번마다 규칙이니까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4번 4일 때 좀 조사하게 되면 오메가 4제곱이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고 여기는 8제곱이면 다시 오메가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맞고요. n이 5가 되게 되면 이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그러면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10제곱이면 9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또 마이너스 성립하죠. 그럼 n이 6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성립 안 되고 성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6일 때는 6제곱 해주면 1이 되겠고 12제곱도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성립 안 하는 거죠. 아이쿠 그럼 그냥 세 번마다 규칙해도 되는 거였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6제곱이 핵심이니까 6제곱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마다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요. 99라는 부분들이 3 곱하기 33 이렇게 처리되니까 33번 이제 반복돼 가는 거죠. 2 곱하기 33 처리해서 나온 횟수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00이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또 다시 성립하는 거니까 한 개를 또 추가해서 66에 67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규칙 자체가 뭐 다양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세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 요구에 드는 것 때문에 이제 부호를 좀 조심해가면서 연산을 좀 처리해가면 무난히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해서 px 좌표가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킬 때 OP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은 관계식을 좀 더 이쁘게 좀 처리해주면 2배의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일단 x라고 좌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처리해주면 x-3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5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뭐 절대값 2개짜리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식이 모두 다 음으로 풀리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부터 좀 해결해야 되게 되면 기울기가 여기 좀 기울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형태가 되겠고 둘 다 양으로 풀리면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표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5하고 3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3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주어진 식은 여기 좌표가 좀 8이 돼가는데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8에 16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11보다 작다 풀어야 되는 건 11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걸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좌표들을 풀려가려면 이제 하나가 이쪽에 이제 양으로 풀려가서 x 플러스 5하고 뒤에는 음으로 풀려가니까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이제 11로 풀려갈 때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해서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x 값이 0입니다 라고 해서 이쪽 좌표를 좀 찾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양으로 풀려갈 때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x 플러스 5 이 부분들이 이제 11입니다 라는 이야기. 3x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6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돼서 이 양식이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x 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이쪽 만나는 좌표를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부등식의 이제 해 자체가 x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최소값은 아이고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뭐 당연히 0일 때고요. 최대값은 4가 되는 거니까 합은 정답 4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수직선상에서 이제 마이너스 오고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를 좀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좀 시간적으로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효율적으로 범위 좀 나눴다라고 생각했을 때 풀이가 될 때 그럼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가 이제 플러스로 풀리는 거니까 길게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 이렇게 이런 이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하면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이제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그래프를 좀 이렇게 이용하는 과정 좀 연습을 통해서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직선과의 거리가 2루트이고 y축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y축에 있는 점은 0,b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루트 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 2가 되겠고요. 0, b 대입하니까 b 플러스 6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2루트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b 플러스 6의 절대값 한 부분들은 곱하니까 4가 되겠고 그럼 풀이는 뭐 b 플러스 6은 4입니다. 혹은 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표 자체는 그러면 0,에다가 이렇게 이항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하나가 나오겠고요. 하나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좌표 두 개,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0 해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Y축에 있는 점 이렇게 되니까 문자 이렇게 놓고 풀이한다. 이런 사실만 좀 기억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공식만 좀 기억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각선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를 쭉 확장했더니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가 처음부터 30만큼 커졌다고 합니다. 확장한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런 형태로 해서 뭐 x, y 이렇게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대각선 길이가 좀 나와있으니까 100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되겠고요. 확장한 넓이니까 x 플러스 2, y 플러스 2 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처음 넓이 x, y보다 32가 좀 커졌다 해서 관계식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이제 x, y가 좀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죠.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4에서 나올 텐데 이 부분이 32입니다 라고 되겠고요. 그럼 x 플러스 y는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28에 14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참 이제 두 개의 관계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이제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xy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14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거죠? 14제곱 보면 196이었던가요? 196에서 100을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96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xy 값은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4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8?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랬는데요. 그럼 xy가 48이라는 얘기 처음 넓이가 xy가 좀 48 나왔다는 얘기 이게 좀 처음 양식의 넓이죠. 48에다가 확장한 넓이가 좀 32만큼 더 넓어졌습니다 라고 해줬으니까 정답은 70에 이제 80 확장한 부분의 넓이는 8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간단한 아이고 이건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차하고 1차로 되어 있는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이 그냥 뭐 곱셈 공식 활용식입니다 라고 봐도 무방한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연봉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정수의 이제 한 개만 나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먼저 거는 이제 A값을 범위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를 좀 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보면 4, 8,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x-8에서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뭐 범위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게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x제곱에 2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a에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두 개를 좀 더하면 2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겠고 x 마이너스에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오호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구멍이 이게 좀 뽕 뚫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색칠하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a하고 a 플러스 2하고 해서 범위 표시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그럼 뭐 4가 있고 5, 6, 7, 8, 4, 5, 6, 7, 8에서 지금 구멍이 뽕 뚫려서 이제 범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둘을 좀 결합시켰을 때
정수인의가 이제 한 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 개가 되려면 좀 어떤 모양이 좀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요 모양만 좀 잘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처리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사이 범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4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5가 이게 좀 답이 돼야 된다면 처리가 되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겠죠? A하고 A 플러스 이런 모양으로 그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 A 플러스 2라는 값은 당연히 5보다는 좀 커야 되겠고요. 6까지 돼도 상관이 없겠죠. 6 이렇게 쳐야 돼서 A 값의 범위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좀 하나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게 좀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답이 하나가 되려면 7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가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이쪽이 이제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A 값의 범위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이 되면 안 되는 거죠. 7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쓰면 그냥 곧바로 답인가요? 이쪽에 이제 A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답 이렇게 써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써가면 이제 답이 되겠죠. A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영역 표시해 갈 때 이렇게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좀 표시해서 실수 없이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정확히 잘 이해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연습을 통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는 좋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